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대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것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지금 제1장이 미분 방정식인데 제1장이 미분 방정식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1장 미분 방정식 1.1 미분 방정식. 자, 미분 방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또는 우리가 공장, 공학에서 또는 사회에서의 많은 현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는 도구인데 이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나오죠. 방정식이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함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 물리에서 한번 보면 물리에서 어떤 힘이 있는 상태, 만유인력상에서의 물체 운동, 또는 열의 흐름, 어떤 판에서의 열의 흐름 같은 경우를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또는 어떤 막대에서의 열의 흐름, 또는 이제 전기에서 전기에서의 전류의 흐름, 이것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화학에서 화학 변화나 또는 방사성 원소의 변화량, 이런 거, 생물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개체의 변화, 인구 증가 등을 설명하는 거, 이런 것 등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을 하죠. 목표는 그것의 해가 바로 이런 물체 운동이나 전류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은 미분 적분학에서 적분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적분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풀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간단한 여러 현상들은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 강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설명을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자, 한번 미분 방정식을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자, 이것에 대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종속변수, 이것의
미분, 그 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이 종속변수에 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기를 들면, 자, y를 x로 2번 미분을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하는 거 세제곱의 앞에 x 더하기 y를 곱하고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2x는 0 이거와 같은 방정식이죠.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x가 바로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에서 x는 어떤 구간에서 마음대로 이제 변하는 거고 독립변수고, y가 이거는 종속변수, 그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종속변수. 이 식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고 종속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 y를 x에 대한 그 도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죠. 1개 도함수가 있고 지금 2개 도함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함수가 포함이 된 방정식이죠. 이런 게 이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u가 편미분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x하고 y는 이게 독립변수입니다. u는 어떤 함수 x와 y에 대한 어떤 함수죠. 여기에 변수가 2개에 해당되니까 여기에서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인데, 이 위의 방정식은 이 x를 한번 편미분한 것을 다시 또 x로 편미분한 거죠. 여기는 또 y로 편미분한 것을 다시 y로 편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독립변수 x, y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그다음 종속변수는 u인데, 여기에 편도함수, 이제 우리가 도함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도함수, 그것을 보통 우리가 상도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편도함수가 된 이 방정식도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도함수의 표기법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죠. 라이프니츠 표기법, 이거는 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dy dx, 이렇게 이걸 두 번 미분하는 것은 x로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두 번 미분하는 것을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dy를 dx로 한번 미분을 한 것을 이것을 다시 미분을 하는 것은, 이것을 dx로 또 다시 한번 미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위에는 이제 ddy가 되니까 이렇게 썼고, 밑에는 dx, 이것의 전체 제곱입니다. dx dx.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세 번 미분하는 것은 y를 x로 미분을 한 것을 다시 x로 미분을 한 거, 이것을 또다시 x로 미분한 거,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d 세제곱 y 나누기 dx, 이 전체 세제곱이죠. dx, dx, dx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은 수학에서는 이 표기법이 굉장히 유용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표기법이 있죠. 이 프라임 표기법. 이거는 위에서 이제 y를 x로 미분하는 것을 그냥 y 프라임. 자, x가 명확할 때 이렇게 또 쓰죠. x로 두 번 미분하는 것을 y 더블 프라임. 이제 세 번 미분하는 것을 이렇게 y 다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또 이제 물리에서 많이 쓰는데 이 뉴턴식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라임을 안 쓰고 y 닷, y를 x로 미분하는 것을 위에다가 점을 찍죠. 그 다음에 y 닷 y 점 이렇게 찍습니다. 이거는 특히 미분기하 같은 거 할 때 이제 위아래 지표를 많이 쓸 때 이 뉴턴 표기법을 쓰면은 지표와 같이 쓸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지표와 같이 쓸 때 프라임이랑 그 지표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 뉴턴식 표기법이 이럴 때는 유용합니다. 자, 미분 방정식에서 개수를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종속 변수에 도함수가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도함수라는 것은 몇 번 이제 미분이 됐는가 해서 1개 도함수인가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그래서 몇 번 포함이 됐는가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된 이에 포함된 개수 포함된 개수가 이제 가장 큰 도함수의 개수를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보기에서 저 y2 프라임 더하기 x y 프라임 플러스 y 더하기 x의 4승은 0. 자, 여기에서 y에 대해서 이게 도함수 있죠. 1개 도함수가 있고 여기에 2개 도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가장 큰 것은 2개 도함수가 되어 있죠. 2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기로 y 다시 이것의 4승 더하기 y 다시의 6승 빼기 8x y의 5승 이거는 0. 여기서 우리는 이제 도함수인데 여기서 이게 도함수 이게 1개 도함수죠. 이게
3개 도함수. 그래서 가장 개수가 큰 게 3개를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에 3개 4승, 6승, 뭐 4제곱, 6제곱, 5제곱 이런 것은 상관이 없죠. 도함수가 얼마나 더 많이 되는가, 이거 3개, 이걸 3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편미분 같은 경우에 라운드 x 이것을 제곱 더하기 라운드 제곱 라운드 y의 제곱, 이게 뭐 x의 4승 플러스 y의 6승. 이런 것은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편도함수인데 여기가 2개가 있죠. x로 한번 편미분하고 또 x로 편미분한 겁니다. 이쪽에는 여기 또 2개죠. y로 편미분하고 다시 y로 편미분한 거죠. 그래서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게는 최고 개수가 2죠. 그래서 이것은 2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 이 도함수의 개수,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개수, 그것을 이 미분 방정식의 개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